이제 궁금하신 것들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네. 예, 이건 이제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도 뭐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힘겹게 뭔가에 막혀 있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참고될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 네. 제가 일단은 지금은 지식 창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뭔가 이렇게 처음엔 유통에 참 관심이 많았어요. 욕심도 있고. 그런데 결국엔 저도 유통을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태상이라는 브랜드라고 해야 될까요? 테르소나? 뭐 하여튼 그 브랜드를 가지고 좀 네. 이렇게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좀 많이 모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 태상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무엇을 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다이어리나 뭐 플래너 뭐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좀 많이 팔더라고요. 이제 뭐 이런 직장 관련된 콘텐츠 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런 것들 관련해서 선무용품이라든지 약간 이런 것도 좀 유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네. 이 태상이라는 그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혹시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할지 혹시 왕 사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좀 갑자기 좀 궁금해졌어요. 네. 일단 태사왕이잖아요. 네. 그리고 태사왕은 이미 유통을 해봤고 네. 일전에 수익을 350, 400 정도 냈고 그렇다면 그 위에 단계의 유통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재개하고 싶다. 이런 취지로 물어본 거죠. 그런데 어떤 아이템을 접목했으면 좋겠는지. 네, 아이템 선정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보세요. 항상 왕 사장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지금 퇴사라는 하나의 대주제인 가장 최상단에 있는 주제. 퇴사라고 하면 그들의 타겟팅은 본인의 타겟팅은 직장인이잖아요. 네. 직장인도 그냥 일반 직장,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 아닌 회사를 준비하는 직장인들이잖아요. 뭐 퇴사를 한 직장인이고. 그럼 이들의 본질 파악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본질 파악. 근데 대부분의 이들이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1차원적으로 그냥 피상적인 정도만 안단 말이에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성형외과 의사가 있어요. 네. 성형외과 의사가 있는데 광고 마케팅을 하려고 해요. 그럼 보면 무슨 판박이로 찍어내듯이 이쁜 모델 여자 사진에 얼마 할인, 가격 이벤트 이런 거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환자들의 본질을 입힌 컨텐츠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관점에선. 잘 봐요. 성형외과 환자들은 어떤 심리로 어떤 본질을 갖고 성형외과에 의뢰를 할까요? 1차적으로는 뭐 예뻐지고 싶은 욕구 예뻐지고 싶은 욕구. 그런 게 있겠죠? 그 예뻐지고 싶은 욕구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의사든 마케터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그 정도 퀄리티의 컨텐츠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보면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무슨 서로 베끼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다 똑같이. 근데 그게 아니고 본질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성형외과에서 성형을 하고 싶은 환자들의 본질은 뭐냐면 아주 깊은 내면은 뭐냐면 남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이뻐져가지고 멋진 남자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것. 그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들의 많은 확률로 대다수는 이게 그들의 심연에 깔려있는 내면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걸 안다면 그런 카피라이팅이 나올 수가 없지. 광고 마케팅에. 이거 마찬가지예요. 오디시도. 본질이 뭐라고요? 퇴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래. 근데 아까 나한테 얘기했다시피 다이어리 하고 싶다면서요. 혹은 직장 컨텐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류로만 하고 있다면서요. 다이어리랑 과연 지금 퇴사하려는 사람들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직장인이란 1차원적인 그 상관관계에서 비롯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같은 맥락으로. 전혀 주파수가 안 맞는데 설득이 될까 이게? 그러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본인이 퇴사왕으로서 지금 잘 초석을 다지고 있고 성과 잘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본질을 맞췄잖아요. 네네네. 그들과 주파수를 잘 맞췄다면서요. 주파수를 맞췄어요. 컨텐츠로서. 네네. 그러니까 문의가 오고 면담을 봤을 때 면접을 봤을 때 그들과 주파수가 맞다 보니까 공감 내용성이 되고 본인에게 신뢰가 쌓여가지고 본인에 대한 퍼스널 브랜딩이 된 거 하잖아요. 네, 맞죠. 그러니까 200만 원, 150만 원을 거금을 내서 본인에게 배우는 거고. 네. 그리고 직장인이라는 1차원적인 피상적인 아이템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돼? 물론 이걸 하라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다이어리로 하기로 했다면 어떤 걸 해야 돼? 다이어리에서도. 그럼 뭐 일기장 쓰는 그 시중에서 파는 그걸 해야 돼? 그럼 뭘로 해야 돼? 뭔가 퇴사를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다이어리? 그런 뭔가 옵션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그런 주파수를 맞춰야지. 그럼 제 상품을 통해서 직장인들이 원하는 그런 꾸민
뭔가 퇴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상품을 찾아야 된다. 그렇지, 그거지. 퇴사를 불러일으킨다기보다는 네. 퇴사를 이들이 하는 내면 심연이 뭐라고요? 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게 본질이잖아. 그냥 다람쥐 쳇바퀴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나의 비참한 모습,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본인,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봤을 때 본인들의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거. 그게 뭐예요? 돈, 자금, 그게 어떤 형태로 됐든 간에. 네. 그게 본질이에요, 이들의. 그리고 이거 관련된 아이템을 해야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럼 제가 블로그 글을 쓸 때라든지 혹은 카피라이팅을 할 때 이런 카피라이팅을 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에 조금 입각을 해서 도대체 퇴사를 해서 뭘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뭔가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고 뭔가 월급 외수익을 통해서 생활을 좀 더 잘하고 싶어 하는 이런 생각, 이런 욕구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카피라이팅 할 때도 여러분들 저한테 뭐 이걸 하시면은 여러분들 차 할부값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애기 분유값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뭐 경조사비 여러분 충당하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뭐 이런 식의 카피라이팅을 제가 쓴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럼요. 바로 지금으로부터 2, 3주 전에 한번 왔을 때 얘기 나눴던 게 이런 내용 있잖아요. 뭐였냐면 원래는 해외 구매 대행 관련된 글만 주구장창 썼단 말이지. 네. 그게 이제 주 무기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게 주 무기가 아니라고 내가 1화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주 무기가 뭐라고요? 퇴사. 그럼 퇴사라는 대주제에서 파생될 수 있는 키워드들이 엄청 많은데 방금 본인이 얘기했듯이 거기 안에는 경조사비를 마음껏 그냥 눈치 보지 않으면서 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길 수 있다라든가 좀 더 나은 분유를 먹일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들의 본질을 건드려주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컨텐츠가 나오고 그들과의 주파수가 맞아서 매료가 되죠. 아주 잘 잡은 거예요. 이해도가 높은 거지. 그러니까 좀 더 나은 분유도 되게 좋네요. 그럼 우리 아이에게. 그렇지. 아이는 부모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심리가 있잖아요. 네. 그들에게 부모의 본질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자꾸 연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백날 상위 노출 이런 걸 목매달아 봐야 주파수가 안 맞는데 본인에게 오겠어요? 뭐 성형외과든 뭐든 뭐 분야 아까 내가 성형으로 그냥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분야가. 당연하죠, 여러분. 유통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업이. 근데 사람들이 그 깊이를 모르는 게 가장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백날 상위 노출해봐야 소용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네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광고 대행사들이 맨날 주문하는 게 뭐예요? 상위 노출, 상위를 몇 등 해드린다. 맨날 이런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직도 저한테 메일 와요. 예전에 해외 구매 대행했던 했을 때 그렇지. 맨날 뭐 몇 타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렇지. 상위 노출 보장시켜드립니다 이런 거 하더라고요. 상위 노출한다고 팔립니까, 그게? 안 팔려요, 절대. 썸네일이라든가, 상품명이라든가, 들어왔을 때 상세 페이지라든가. 그게 결국 주파수를 맞추는 가벼 역할을 하는 것들인데, 그게 안 되는데 무슨 상위 노출을 해봐야 뭐 어디 돈이 되겠어, 이게. 본질 공부에 힘쓰셔야 돼. 뭔가 좀 힌트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디씨가 지금 어쨌든 의식을 하면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던 거를 되짚어보세요, 한번. 한번 되짚어보시면, 이래서 왔구나, 나에게. 그걸 의식할 줄 알아야 돼. 공식화 시킬 줄 알아야 돼, 본인만의. 그래, 안 까먹어요. 제가 좀 더 궁금한 게, 제가 되게 좋은 기회를 잡았어요. 최근에 어느 한 강의 플랫폼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제가 그래서 구매대행 강의를 런칭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이라든지 혹은 블로그 계정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곧 네이버 카페를 만들 텐데 그쪽에서 말을 했던 게 돈을 우리가 잘 써줘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주겠다. 너는 강의만 잘해라. 약간 이런 포맷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되게 강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저도 제 어떤 카페를 운영을 해서 그들과 이제 제 고객들, 잠재적 고객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왕 사장님한테 들었던 거는 이제 카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카페를 제가 이제 강의 플랫폼에서 돈을 써서 사람을 모아주겠다고 했지만 뭐 한정적이겠죠. 좀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모아주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카페가 정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데 그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카페를 지금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사람들을 모아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일반 카페부터 그냥 열심히 시작을 해야 되는지 지금 그게 판단이 잘 안 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혹시 좀 제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카페라는 영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네. 요번에 들어온 기회 그러니까 강의 플랫폼에서 먼저 문의가 와가지고 이제 광고를 자기 돈 사비를 들여가지고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광고를 해주는
그런 형식인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맞습니다. 예.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듣는 분들도 명심해야 되는 게 강의 플랫폼들은 말 그대로 영업용 채널이 나를 알리는 용도로 써야 되지 이걸 가지고 돈을 벌겠다? 못 벌어요. 왜? 강의 플랫폼들은 정해져 있는 평균 시장가라는 게 형성합니다. 보면 뭐 100만 원짜리 없잖아요. 비싸야 뭐 몇십만 원 정도지. 근데 그 안에서 자신의 밸류를 굳이 다운그레이드 할 필요 있냐 이거예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즉슨 뭔 말이냐면 내가 이런 강의를 하고 너에게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다라는 영업용 마케팅 채널로 활용할 뿐이지 나머지는 더 그 위의 급의 프리미엄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여기로 와라 혹은 여기로 와라라고 안 하더라도 회사왕이라는 게 이미 브랜딩 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알아서 검색을 해서 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궁금한 사람들은. 그때 이제 카페에서 클로징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게 카페의 역량인데 왕 사장이 앞으로도 그 컨텐츠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카페라는 기능은 아주 훌륭한 기능들이 많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 사장 같은 경우도 지식 창업 관련된 분야를 제시할 때는 홈페이지를 안 합니다. 홈페이지를 안 만들고 홈페이지 대용으로 네이버 카페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홈페이지는 일방향적인 소통이죠. 나만의 소통을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일방향적인 소통의 창구라고 이건. 두 번째는 홈페이지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 인식 속에는 너무 상업적으로 거부감이 형성돼 있어요. 홈페이지라는 것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안 돼. 세 번째는 아젠다 세팅이라는 게 형성할 수 없어요. 아젠다 세팅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정권들이 여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뭐부터 장악해? 언론을 장악하지 먼저. 네. 그게 아젠다 세팅. 왜 그 언론부터 장악해? 그게 창구잖아요.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거를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워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것. 그게 아젠다 세팅. 물론 그러지 않은 언론사도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순기능들이 카페에는 녹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입해보면 칼럼을 쓸 수 있죠. 본인은. 카페는 칼럼을 쓸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해요. 첫 번째. 본인의 밸류를 업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획 컨텐츠들, 칼럼들을 내세울 수가 있어요. 카페들에. 그러면 아까 오디시를 대상황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카페에 반드시 오게 돼 있을 텐데 그 칼럼을 보고 그 위에 150만 원짜리 고가 프리미엄 강의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매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설득을 시킬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카페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수강생분 제자분들이 실제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가장 많이 내고 있는 분이 얼마예요? 지금 한 달 정도 하셨는데 순이익 기준으로 한 15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직장인 기준에 150만 원. 굉장히 큰 액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런 분들이 본인의 롤 플레이어가 됨으로써 거기에 후기 인증도 해주시고 이게 아젠다 세팅이라고 해요. 이게. 그렇게 되면 간증을 해주고 있잖아요. 창구가 언론처럼. 그렇죠. 언론처럼. 그러면 머뭇거리시는 분들조차도 충분히 클로징 할 수 있는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런 순기능들이 카페에 다 탑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 그래서 카페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강의 플랫폼에서 제가 먼저 무료 강의부터 시작을 해요. 네. 무료 강의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저는 구매 대행이 어떤 사업인지 알려주고 왜 해야 되는지 뭐 장단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 무료 강의를 통해서 제 유료 강의로 사실 전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어떤 이 무료 강의를 통해서 무료 강의에서 장치들을 뭐 몇 가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실제로 했었을 때 매출 공개와 뭔가 후기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 무료 강의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이 사람들을 제 고객으로 좀 이끌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 앞에 두 개 말고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뭔가 조언을 해주실 게 있을까요? 보통 이런 게 있어요. 유통도 마찬가지인데 영마진이 나기 전까지의 최저가로 세팅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통에서. 판매를 일단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 그리고 후기가 많이 쌓이면은 후기와 판매량. 네. 판매량은 트래픽을 모으기 위한 네이버가 순위를 올려주죠. 판매가 많이 일어나면. 네. 두 번째, 선순환 구조인 후기를 보고 구매를 할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본인도 뭔가를 사면 후기를 반드시 본단 말이죠. 네. 그 후기를 쌓기 위함. 즉 브랜딩을, 즉 고객들의 신뢰를 쌓기 위함이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무료 강의를 한다면서요. 그럼 여기서 이건 아주 큰 기회예요. 본인에게.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네네. 그럼 뭐예요? 몇 명을 선출하는 거예요. 무료로 해주겠다고. 5명이라도. 이걸 아까워하면 안 돼. 본인이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본인의 투자예요, 이건. 그러면 5명을 선출하는데 조건을 달아야지. 내 카페에 와가지고 네네.
내 글 어딘가에 URL 이제 공개해야겠죠, 이제 주소를. 아, 카페, 아, 네네. 그렇지.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댓글을 다셔가지고 가장 좋은 후기평을 남기신 분에게 내 글을 읽고 5분을 선출해서 무료로 돈을 벌게 코칭을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지. 그럼 후기가, 이해했어요? 후기가 쌓이겠네요. 그렇지. 정성스러운 후기들이. 그럼 그게 선순환 구조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실제 5명을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치를 본인이 지녔기 때문에 네. 그것 또한 롤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하겠지, 그 사람들은. 카페를 그럼 먼저 일단 세팅을 확실하게 무료 강의 전에 세팅을 해놔야겠네요. 그럼. 세팅을 해놓고, 당연하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후기를 잘 써주시는 분들, 혹은 뭐 카페에 들어오셔서 그럼. 댓글이나 뭐 후기를 잘 써주신 분들에게 무료로 내 강의를 드리겠다. 내가 그렇지. 사업을 알려주겠다. 그렇지. 얼마치의 상당의 와. 이런 당연히 수식어는 붙어야겠죠, 이제. 아, 얼마나, 그럼, 그쵸, 그럼. 그쵸. 아, 근데 이것도 얼마치라는 거 플러스 이 강의를 듣고 얼마를 또 벌 거라는 미래 가치까지 환산을 해서 카피라이팅을 써야지 또. 그냥 뭐 얼마 상당의 강의를 물어해주나 이게 아니고 얼마인데 이것도 해드리지만 이걸 배움으로써 미래 가치로 이런 아까 본인의 본질 얘기했잖아요. 아, 네. 그런 거를 이런 걸 할 수 있는 답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 드린다. 그러니까 총 합산하면 이게 얼마치인지 본인에게 맞겠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할 줄 알아야죠. 완전 이해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저는 그럼 빨리 그거 세팅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빨리 가야지. 끊읍시다, 이제. 네, 너무 큰 인사이트를 주셨고, 이거는 제가 다음 주 무료 강의 때 꼭 적용을 해서, 네. 할 게 너무 많이 생각이 나네요, 지금. 그렇죠. 네. 저는 오늘 이걸로 끝난 것 같아요. 모든 것, 그냥 빨리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네. 빨리 여기 영상 끊읍시다, 그럼. 네네. 알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와서 다시 영상을 찍을 건데요. 한 달 후에. 네. 예. 그때는 한번 결과를 낱낱이 보여줘봐요. 구독자분들에게.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 본질을 지키면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나고, 결국에는 이 마케팅의 스킬적인 부분보다도 기획력이라는 거에 얼마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줘요. 제가 그러면 강의 후에 제 유료 강의로 전환된 사람들 그리고 쏟아지는 후기들을 제가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스튜디오로 찾아올게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할 게 많아졌어요. 앞으로도 정말 이제 장사를 넘어서 사업화를 될 수 있는 하나의 회사를 꾸릴 그런 인재를 보입니다. 그렇게 되실 거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훌륭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